대구가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보는 시험이 하나 있잖아요. 네. 뭐죠? 인문소양이죠. 그래서 저희는 인문 소양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문소양 시험은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시험이다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시험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무조건 암기해야 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부담스럽게 1차처럼 막 달달달달 암기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나의 삶, 인생관, 그리고 교직관 같은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의미의 시험으로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인문 소양 시험은 자기 성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내용 위주로 읽는 게 아니라 물론 내용도 알아야겠지만 자기 경험을 빗대어서 성찰해보면서 나는 이 내용과 관련지어서 내 경험은 어떨 것이다. 나는 어떻게 교사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찰하면서 책을 읽는다면 아마 이 시험의 방향과 일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인문소양 시험도 말 그대로 시험이다 보니까 답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평소에 읽는 독서의 경우에는 재미를 위해 읽는다거나 교훈을 위해 읽는다면 이 시험은 말 그대로 답을 찾아가는 시험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갈매기의 꿈에 대한 독서를 시작한다고 하실 때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 주제를 발견해 나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얘기 드린 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시험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이 인문소양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주신다면? 시험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식은 실제 우리 심층 면접 보는 거랑 되게 유사합니다. 똑같이 구상형 그리고 즉답형 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상형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그리고 기존에 출제될 것이라고 제시했던 세 가지의 책을 혼합한 융합 문제가 한 가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즉답형은 각각 책에 대한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구상형과 즉답형 질문을 준비를 할 때 준비 시간과 시험 발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주세요. 네, 먼저 준비 시간은 구상실에 들어가서 심층 면접과 인문 소양이 합쳐서 1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틈이니까 5분 동안 구상형 문제를 구상하시면 되고요. 평가실에 들어가서 인문 소양을 시험 칠 때는 구상형, 즉답형 두 문제 합쳐서 10분입니다. 따라서 구상형을 한 4분에서 5분? 아니면 난 즉답에 좀 자신이 없고 할 말이 많이 없다 싶으면 구상형을 6분. 이렇게 약간 자기 재량대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답형 같은 경우는 두 문제 합쳐서 4분에서 5분 정도여서 생각할 시간을 많으면 1분? 더 짧게 하면은 나오는 대로 말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 바로 답안을 머릿속으로 구상해서 말하는 게 어렵겠지만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인문 소양 문제는 예상 질문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고 바로 말할 수 있으면 말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시간을 배분을 할 때 시간이 모자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요구하는 조건을 다 채웠으면은 그거는 모자라건 그러니까 모자라건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딱 그 10분이 지나면은 그거를 딱 중지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답변하는 것은 답변으로 인정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버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은 한 1분 정도, 1분 조금 넘게 정도 남는다고 해서 크게 그게 문제가 감정이 되진 되는 않아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인문소양 시험은 이런 시험이다. 대충 틀을 잡고 간 것 같은데 그럼 이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 한 달 좀 맞아. 넘게 시간 동안. 그럼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실 때 각자 하셨는지 아니면 스터디를 하셨는지 또 스터디를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말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로 같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책을 같이 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읽고 그 책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예상 질문들을 만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것들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가 생각한 예상 질문들을 나누면서 각자는 답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걸 합쳐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같이 이렇게 정해보고 또 혹시나 같은 고사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 답안을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도 일단 면접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스터디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일정을 짜놓고 같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줄거리도 파악하고 예상 문제도 같이 만들어서 예상 문제를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계속 대답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3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책을 읽을 때 저도 스터디로 공부를 했었는데 각자 다른 출판사의 다른 책을 읽었어요. 왜냐면은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요 책의 경우에는 짧고 그렇다 보니까 뭐 딱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난중일기라든지 명심보감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어린이들을 위한 짧게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정석적으로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맞아. 어려운 책도 맞아, 있고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핵심을 좀 더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뭐 명심보감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핵심 가치가 정말 이거구나 라는 걸 찝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문제를 만들 때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 모음을 먼저 준비해 왔어요. 저희 스터디는. 그래서 나눌 때 4명이 있다면 4명이 공통적으로 뽑아온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겠죠. 그런 식으로 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낼 수 있는 정말 핵심 가치를 그런 식으로 선별해냈던 것 같고 또 문제를 만들 때에도 즉답형을 위한 문제를 숨겨오는 거야. 3가지 문제를 해왔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오픈을 하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즉답하는 연습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즉답형 문제를 만들 때 질 높은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등장인물의 이름 이런 것도 좋고 뭐 아니면은 누구와 대화를 나눴던 장면인가 이 대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뭔가 이런 식으로 굳이 질 높은 질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책을 이해하고자 하는 질문도 괜찮으니까 좀 많이 만들어 오는 연습을 했던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말하는 연습을 선생님들이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은 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100% 준비된 자세로 절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떨리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이 시선을 받는 것도 언젠가는 즐기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모여서 스터디를 하기 전에 먼저 책을 각자 읽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각자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온전하게 읽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저는 첫 번째 읽을 때는 되게 꼼꼼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일단 큰 주제들이 몇 가지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그 주제에 맞는 구문이나 문장들 내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뭐 종이책은 거기다가 바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자책으로 읽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표시해서 그것을 합쳐서 나중에 꼭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교재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걸 봤을 때 처음 본 느낌이 나지 않도록 많이 정리하고 표시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건 악광고 아니고요. 저희가 뭐 광고에 그게 아니니까 선생님은 밀땡의 서재를 많이 이용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걸 이용할 때 팁이 있나요? 밀땡의 서재는 일단 사용을 하시면 인용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밑에 자기가 주석을 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책에는 큰 주제들이 있고 어차피 시험은 그 주제들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인용문을 사용하고 주석에 그 주제를 적어 놓았다면 나중에 한 번에 그 주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전자책을 이용한 이유는 지금 이제 책이 공개되고 나서 도서관이나 이제 서점에 가시면 이미 많은 책들이 다 맞아요. 없을 거예요. 유초특 가치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찾을 수가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전자책을 봤었는데 너무 찾을 수 없다면 새로운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임고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전 영화를 볼 때도 그래요. 그 책의 개요를 완벽히 알고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건 제가 다시 말하자면 시험을 위한 독서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다가가셔야 되는 게 저희의 지금 유튜브를 보고 이제 핵심을 먼저 알아가시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얻어가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얘랑 관련된 유튜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한 두세 개 정도를 정독을 해요. 유튜브를. 그 다음에 대충 이 책에 대한 감을 잡은 다음에 목차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4장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1장, 2장, 3장, 4장에서 꺼내 가야 될 게 뭔지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저는 형광펜을 들고 읽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미리 저희의 유튜브나 아니면 이 갈매기의 꿈에 대한 유튜브에서 얻어냈던 그 교훈이나 뭐 가치 같은 게 나왔다 싶으면 바로 그거를 형광펜을 치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표시를 또 미리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책의 구절을 인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인용된 거를 읽는데 시간을 너무 할애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얘를 묻는 거다. 이렇게 맞아.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먼저 개요를 알고 책을 읽어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 번 읽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하며 읽기입니다. 먼저 여러 번 읽기라는 거는 텍스트 자체를 여러 번 뭐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읽기 전에 선생님의 말씀처럼 유튜브에서 뭐 남중일기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빠른 배속으로 이제 한 2번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내용이 엄청 쉽더라고요. 그럼 다큐로 먼저 한번 읽은 거죠. 한두 번. 맞아. 그리고 책으로 읽고 갈매기의 꿈이나 이런 짧은 것 같은 거는 잘 때 밀땡의 서재를 이용하거나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면서 들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잠들면 그 다음 날에는 그 전부터 조금씩 다시 듣고 좋다. 그리고 뭐 러닝 신천 걷기를 했는데 러닝할 때도 그냥 작년에 소크라테스 변명이 나왔는데 그냥 소변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그냥 걷고 근데 이미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여러 번 듣고 읽었어요. 보고 듣고 읽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친숙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하며 읽기인데요. 이 구절 하나하나를 밑줄 치는 거는 이제 초반쯤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후반으로 가면은 이 책이 이미 3권을 다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엮어서 질문할 수 있는지 요렇게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나단의 어머니와 조나단의 의견 차이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명심보감이랑 엮어서 안분편의 관점과 그 다음에 근학편의 관점을 엮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나단이 먹는 것과 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먹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뭐 욕심이나 정말 기초적인 것들이 중요한지 아니면 나는 것, 자아실현이 중요한지 그리고 남중일기와 엮으면 원균과 이순신의 입장을 이 두 입장으로 나눠서 어떻게 엮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제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인문소양 시험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컨텐츠를 저희가 어떻게 꾸려나가고 또 그 순서는 어떻게 될지 선생님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책은 먼저 읽기 쉬운 순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의 꿈, 그 다음에 난중일기, 네. 그 다음에 명심보감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갈매기의 꿈과 난중일기 내용을 완벽히 숙지한 후에 그 다음에 명심보감에서 이제 주제별로 나오잖아요. 명심보감들에 그 주제랑 엮을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 바로바로 떠올리면서 할 수 있도록 순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한 책 줄거리 소개와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제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출제가 될 것 같은 문제들 바탕으로 저희의 예시 답변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 답변도 그냥 줄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면접하는 사람이 되어서 실제로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실현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구상형도 실제로 저희가 구상하는 과정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컨텐츠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나 이것들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저희가 함께 컨텐츠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급식기를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